오늘 여러분 첫 시간 또 행정사 실무 교육을 맡은 우리 협회 성교육부회장 또 법률정책위원장을 하고 있는 박완식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특히 이제 같은 공직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건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한 바입니다. 저는 이제 행정사를 해보니까 행정사가 굉장히 보람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행정사를 하면서도 제가 그래서 꼭 1조의 목적대로 밑에 1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또 이제 행정제를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 목적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목적은 우리 행정학의 개념에도 나와요. 아까 행정학을 전공하신 분도 있다고 했죠. 저는 이제 학부에서는 법학을 또 석사박사는 행정학을 했기 때문에 행정의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또 행정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행정이란 뭐지? Public Administration 뭐예요? 그렇죠. 행정사가. 그럼 행정학은 Public Administration. 거기에 유래가 이제 미니스트리, 민스타, 장관, 목자라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또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공직자가 때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자들도 양을 잘 섬기고 잘 치료해줘야 돼요. 인도해야 돼요. 쉴 만한 물가로, 편안한 곳으로, 그렇죠? 먹을 것도 있는 곳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편안하게 해주고 국민들을 행정적으로 억울한 일,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바로 그 역할이 우리 행정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행정사협회에서는 행정사의 개념을 Public Administration Lawyer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때요? 행정법률가입니다. 그렇죠? 행정법률가. 제가 일본에 2017년 8월 달에 일본 총무성에 초청받아서 요즘엔 한일 관계가 좀 그래서 우리가 행복합니다만 그때는 한참 좋을 때 우리가 가서 일본이 또 유일하게 행정사제도가 아마 발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우리가 배울 거 배워야 되잖아요. 갔더니 일본에서는 가해 법률가, 가해 변호사 이렇게 불러요. 가라는 게 뭡니까? 거리 같다죠? 거리 같다. 우리 종로 3가 내가 교육장에 때 거기서도 이제 책임을 받고 제가 교육부회장을 하니까 가서 강의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종로 3가한테 거리 같다 그렇잖아요. 가해 법률가, 가해 변호사. 행정사 위상이 대단한 걸 봤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위상을 높여야 되겠다. 그럼 우리 스스로가 잘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공부도 하고 전문성도 길러야 되고 잘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행정법률가로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권위자가 되려면 스트레스 리더 개발해야 한다. 자기 개발을 잘해야 돼. 자기 지식 개발, 기능 개발, 전문성 개발.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번트 리더.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국민의 아픔을 갖다가 섬기는 마음으로 해줄 때 이게 자동적으로 행정사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보니까 그래요. 슈퍼리더. 협력자가 돼야 돼요. 아까 우리 조직을 했잖아요. 각자 개별적으로 똑똑하지만 협력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성공합니다. 인간관계에도 반드시 인간관계가 성공의 85%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 아까 우리 소개하고 한 건 굉장히 인간관계에 중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간관계가 성공의 85%가 학자들 모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조직해서 이제 앞으로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 행정사도 크게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자, 우리 행정사 제 교재하고는 조금 이건 다릅니다. 왜? 올해 숫자가 행정사 숫자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행정사 올해 12월 달에 합격했으니까 이건 1월 달부터 시작한 교재니까 이것만 달라졌으면 돼요. 숫자. 딴 건 내가 추가로 항상 변화시키잖아요. 이 파워포인트에. 그러니까 달라진 건 여러 교재하고 좀 다른 게 있더라도 그러면 보시고 거기다 추가시켜 놓으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행정사 처음 행정사법 개정 전에 2012년도에
12월 30일 현재 9,300여 명의 행정사가 있었습니다. 9,300여. 그런데 2013년도 행정사법이 개정되면서 제1회 때 보세요. 66,490명이 합격이 됐어요. 제가 왜 합격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공직자는 이제 경력자로 자격이 주어지는데 저도 1회 때 합격 통지서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여러분도 그렇게 혹시 받으셨어요? 행정사 합격 확인서. 그다음에 또 자격증은 별도로 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받습니다. 저도 합격을 받고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합격자가 이제 경력 66,184명, 또 시험 296명. 2013년도 제2의 합격자가 이제 88,000, 더 많아졌죠. 그렇죠. 1회 때보다는 88,029명. 경력이 공무원 경력자가 87,699명. 시험이 300명이 넘어왔습니다. 시험도. 그렇죠. 그러다가 2015년도 3회 합격자는 56,600, 이제 좀 줄어가요. 경력자가 53,321명, 시험이 330명. 2016년도 4회 합격자가 65,744명, 경력자가 이제 공식 경력자가 65,413명, 시험 출신 330명. 2017년도 이제 이때부터 좀 줄어가죠, 점점. 5회 합격자가 46,985명. 그래서 경력이 46,674명, 시험이 311명. 보통 300명 이상 이렇게 합격이 됐습니다. 2018년도 작년에 6회 합격자가 26,000, 이제 좀 많이 줄어버렸죠. 그래서 반 절반으로 줄어집니다. 그래서 경력 22,245명, 시험이 253명. 시험 출신도 좀 줄어가요. 그 다음에 2019년도 바로 지난 12월달 합격자가 이제 24,547명, 시험이 276명 이렇게 합격이 돼서 총 합하면은 37만 3,800명이 됐습니다. 많죠? 37만 3,800명이 된다는 것은 전문 자격사로서 우리가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다음으로 많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그건 한 50만 이상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공인중개사 자격가진 분. 저도 이럴 때 그냥 사업만 시험 봐가지고 무조건 공인중개사 따로 쳐야 땄어요. 근데 이제 60세, 60세 모두 은퇴하고 나와가지고 공인중개사 차를 가지고 굉장히 잘하서 막 굉장히 그 돈도 벌고 막 빚도 차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그런 걸 못해서 교수로 바로 간 바람에 또 은퇴가 늦었잖아요. 60세 은퇴하고 다시 또 사이버대에서 뭐 정보화 시대 총장을 해달라고 그때는 사이버대가 처음 생기니까 그때는 다 그 전문가들 불렀습니다. 최고의 그 분야의 전문가들. 그래서 그 분야에 그쪽에서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그랬는데 저희 사이버대 총장 출신들이 전부 다 정책원으로 다 하는 사람 또 그대로 풀렸어요. 뭐 이런 잘 아실 겁니다. 아마. 한양 사이버대 총장 행정실 인권 위원장 장관님이었고 또 대구 사이버대 총장은 노동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우택 씨라고 또 흥천로 국회의원님도 우리 같이 사이버대 총장님이 같이 또 저도 이제 우리 이사교가 한 7개가 돼요. 한 20개 학교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사이버 대학을 또 제가 해보니까 참 너무 행정사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도 지금 나이 저처럼 들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튜브 채널도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우리 행정사를 위해서 행정사 교육하는 것, 또 앞으로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서 또 북한 행정에 대한 도움이 되자 이런 강의.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어느 쪽에 저는 치우치잖아요. 정치적으로 절대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중립적이지 않아서 정말 어떻게 하면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할 것이냐 그런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 그냥 우리나라 갈등이 좀 많으니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여러분들 아시고 참고로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사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 행정사 일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 경험을 통해서 행정을 해보니까 너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힘이 많다 그런 얘기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 공인의 다음으로 숫자가 많은데 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학교도 가보니까 아까 입법고문으로 했습니다만 행정사 숫자가 많아지니까 행정사에 대한 상당히 그리고 행정부 공무원 중에 국회 몇 프로가 있는지 아십니까? 20%예요. 법률 아까 이 법무사님도 오셨습니다만
윤사라고 변호사 출신들이 훨씬 많아 있었다. 그래도 변호사 출신이 법사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행정사법 통과된데 지난번도 아까 행정 심판법으로 이런 거 심판 비리권이나 이런 문제가 우리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행정 공무원들만 잘 하면 우리 얼마나 우리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있죠 앞으로. 국회의원들도 이제 그걸 압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바로 전에 교육 여러 번 받았어요. 그분들은 앞으로 금융거래, 금융위원회 소속돼 국제 금융 문제를 많이 하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얼마 전도 이제 국회의원 하신 분이 또 행정사 자격을 바로 내가지고 저희들이 또 입소하는 데 갔어요. 국회의원 하다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행정사가 시시하면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우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착한 출신들이 지금 저쪽에 삼성역에서는 한 10몇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대역에서 저도 그래요. 나도 대학 뭐 어떻게든 부족하지만 총장을 지냈지만 차관급도 거기 와서 함께하고 육군 대령 뭐 정부기관의 국장급 뭐 이런 식으로 와 있어요. 학교에 또 교사로 공립학교 한 3~4년 있던 사람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삼성역 우리 교대역 또 강남역에는 또 경찰 우리 공무원 부회장하는 분이 또 거기서 우리 경찰 또 그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역, 교대역, 강남역 이쪽에서 주로 이제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해요. 그러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절대로 긍지를 가지세요. 자부심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0년도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는 46,205명이 조사를 해요. 행정사가. 근데 거기 46,250명인데 인구 1억 2,700만에 대비해서 3,000명당 1명꼴이에요. 우리는 3,000명당 1명꼴이 되려면 2만 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럼 지금 8,000명이 개업했다고 해도 아직도 부족해요. 그런데 행사 많이 개업했다고 좀 놀리더라고요.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근데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동네 가보세요. 그렇죠? 집집마다 거기서도 잘하는 사람 잘해요. 돈 잘 벌어요. 돈도 잘 벌고 동네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주니까. 제가 아까 공직자 출신들 공인중개사니까 있는데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 사실조사 업무도 하러 온 그 경찰서장 있는 거 경찰. 공인중개사 이번에 땄을 때 얼마 전에 내가 자랑스럽다고 그랬어요. 지금 같이 걸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옛날처럼 뭐 공인중개사 부끄러운 그런 뭐 옛날에 복덕반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행정사도 행정사도 옛날에 대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수입이 이렇게 있다는 걸 또 우리가 스스로 개발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숫자가 아직도 부족해요. 그런 게. 공인중개사들이 보면 개업 숫자도 부족하고 8천여 명이 지금 개업을 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더구나 지금 북한 행정은 종목이기 때문에 남북이 통일됐을 때 대비해서 행정도 준비해야 돼요. 사실 미리 준비해야 돼요. 북한은 행정이 없습니다. 왜? 노동당 중심의 체제이기 때문에 전부 정치가 행정을 좌우해요. 행정학적으로 뭐라 하니까 정치 행정의 이론은 아까 행정에 공부한 분들 정치의 하위 체제로서 행정이 존재해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가는 그러지 않아요. 행정권이 더 강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행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행정권의 확대 강화 현상이다. 여러분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행정사 수의 증가된 것을 제가 최근에 이제 그 8편 숫자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시험 출신 한 분이 유일하게 오시는데 진짜 참 대단해요. 시험 봐서 학교에 있는 게 제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그 출신들 중에 주간 학생들은 두 가지 공부를 하는데 행정사하고 행정고시하고 그렇죠? 지난번 행정사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우리한테 교육받고 나간 사람 있어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주간에는 이제 사무관 이상이 아니니까 야간부는 사무관 석사학위 들어갈 수 있는데 주간은 그게 아니니까 행정사 시험은 두 가지를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럼 그런 걸 참고로 아셔서 행정사 시험도 아까 고급 간부하다가 행정사학위 못 가는 사람들은 시험을 봐서 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러한 것들을 알고 우리가 이제 행정을 해나가니까 자 정부 조직기구를 보세요. 전부 행정사 다 관계되는 기구예요. 52개 정부 부처가 있어요. 그렇죠? 52개 부처. 그러면 뭐 이 국가보훈처, 인사이처 다 나옵니다. 전부 행정사 관계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뭐가 관계되어 있습니까? 국가유공자. 그죠? 국가유공자 등록 업무. 또 거부됐을 때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하는 업무. 그렇죠? 학교 다 오죠.
저희 사무실에서 국가유공자만 그렇게 잘해요. 아, 그분이 처음에 와서 찾더니 막 보험병원에 가서 막 저 전단지도 돌리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 유공자 최고의 아주 권위가 됐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그럼 어때요? 이 일이 무궁무진하잖아요. 뭐 각 부처가 해야 되지 안 돼.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 문제, 인사 문제 여러 가지 그렇죠? 또 법제처, 법제처 관계 없습니까? 우리 법 개념인데 법제처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또 여기 서울시 공무원도 많이 오셨던데 지난번에 제가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한번 어떤 협의차 같이 논의. 왜냐하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우리한테 소행을 하는 거예요. 뭐냐? 법인 설립 인허가 업무가 전부 중앙부처에서 지방부처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전부 지방으로 옮겨야 웬만한 거는. 네? 그래서 아니 그냥 골치 아프다 이거 너무 많이 오니까 이거 해내. 그럼 중앙부처 해야지. 중앙부처 해야지. 그게 법제처 질의를 했대. 에? 질의를 하니까 법제처 법률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주소가 서울시에 있다 하더라도 전국적 범위에서 업무가 되면 그 문화체육관광부 예를 들면 문화관광 그런 법인이라면 그래 중앙부처로 가야 된다고 법적 해석을 내렸어요. 여러분 참고로 그런 유권에서 또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참 내 유튜브는 그게 나옵니다. 방송 가요TV 옆에서 저를 고문으로 유척하면서 또 그걸 해달래. 법인 설립이나 가서 한번 여러분 갑자기 가는 데 해달라고 가는데 나보고 인터뷰를 해달래. 한 30분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내가 그랬어. 왜 내가 이 인터뷰는 미리 주제를 주고 내가 설명할 걸 주제를 주고 가서 해야지 갑자기 해달라고 그러냐. 사실은 저는 방송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KBS, MBC, SBS 도맡아서 초창기에 북한 문제, 통일 문제를 거의 이제 아마 여러분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그런 뭐가 있어가지고 좋다 하나 해가지고 30분을 딱 해서 하고 났더니 나보고 노래를 불러달래. 아니 나 왜 노래를 부르냐. 아니 거기는 가수들은 자기들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가수들은 날라리인데 그래도 행정학 박사님이 행정사님이 노래 한마디 불러주면 자기들이 기뻐하겠다 이거. 그게 자기네들은 무명 가수를 띄워가지고 굉장히 그 발전시킨대. 가수들은 가수로 이렇게 등용시킨대. 이번에 소음관이라고 뜨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뭐 그 사람이 뭐 한 번 나오면 뭐 꽤 돈도 많이 받나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작사를 해보니까 작사 작곡자는 음악 저작권 옆에다 등록을 하니까 난 우리 행사가 저작권 등록도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또 말이에요. 그걸 내 참고로 이 말씀드립니다. 등록을 하니까 내가 부른 곡 아까 최영석 작곡이 부르니까 작사자에게 50% 작곡자에게 50% 나갑니다. 그러더라고. 저작권료가 편곡자에게 20%. 근데 우리 그림궁하는 작곡하는 그분이 작곡했는데 그분은 그림궁가서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저작권료가 생활할 수 있을 정도 그렇죠 충분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작권에 대한 업무도 행정사 업무입니다.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작권 행정사들이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참고로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법제처 이렇게 하고 또 식품의약품, 식품관계, 분쟁이라든가 식품 문제 여러 가지 있으면 하여튼 전부 우리가 해야 돼요. 또 공정거래, 아까 공정거래위 오셨는데 참 잘하셨어요. 저는 그 사무처장 하던 분이 저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동기예요. 같이 공부를 그 석사과정에. 내 이름이 교육부회장으로 나와서 교수다 하니까 아이 좀 와서 듣고 싶어 왔대. 나를 보고 뭐 행정사를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와서 듣고는 정말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잘 왔다고. 공정거래. 그래 불공정거래 이런 거 잘못 시행이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아까 국회의원들 금융관계 한다고 그랬죠? 이런 문제.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행정사하고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실은 서울에 있을 때 우리가 일하기가 좋은데 지금 세종시로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하기가 참 꼭 거기 가야 되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합니다. 다. 인터넷으로 하는데 그래도 나는 또 꼭 중요한 일은 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인터넷 딱 접수해놓고 뭐 그렇게 하면요. 마당 계속 잘못하면 가서 그냥 좀 관심을 부각시켜줍니다. 그렇죠? 그걸 꼭 가요. 중요한 일들은 행정심판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금융위원회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 그리고 보세요. 저 기획적인 거 아까 오신 분들 많았죠? 기획적인 경제 문제 우리 행정사들이 해야 될 일이 많죠. 교육부 저는 학교법인 대학법인 설립 인허가 이것도 관여해봐요. 생각해보세요. 대학법인 설립 인허가 얼마나 큽니까? 행정사가 옛날에 단순히 뭐 진정서 써주고 뭐 서류나 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 대소사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셔야 된다. 그래서 교육부 또 이제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또 외교부 외교 문제도 많이 그 행정을 해야지. 통일부는 없는 것 같습니까? 저는 통일법인도 몇 개 해줬어요. 통일재단법 그렇죠? 사단법인 남북 뭐 돕기 운동한다고 또 그런 법인 그건 사회부가 해야 돼. 법인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는 법원에 검찰에 변호사도 법원에 검찰에 가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행정에 관한 건 행정사가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까 법무사님 계시지만 법무사는 법원에 검찰에 법인 설립은 법원에 하는 거예요. 아 이제 그거는 이제 이따 민법 설명할 때 제가 하는데 일단 나왔으니 그런데 민법상 법인은 행정사가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법 조문을 보세요. 민법상 재단법이나 사단법인 설립 법인 설립 면허가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얻어서 한다 이렇게 됐어요. 행정기관의 허가를 얻어서 하니까 우리가 해야죠. 그렇죠? 상법상 법인은 어떻게 하는 일합니까?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 이렇게 됐어요. 아시죠? 그건 법무사나 변호사가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걸 구별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도 행정사 시험 과목에 민법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법을 행정사 시험 과목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명확하게 우리가 구별을 하고 빨리빨리 해야 돼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내가 행정사 할 때 국적 취득 업무가 들어왔어요. 여기 뭐 법무부 소속입니다. 이게 법무부 나왔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하면서 법무부 출입국까지 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베트남이 우리 한국 사람 결혼을 했대. 나보고 국적을 좀 취득해달라. 여러분 나는 국적 취득을 한 번 해본 일도 없고 국적 취득 기간에 근무해본 일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못한다고 돌려보냅니까? 행정사법이 어떻게 됐어요? 특별한 사유 없이 수임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거보다 잘못 안 돼요. 물론 자기가 참 잘 지냈고 또 이런 특별한 사정이 나서 병원에 갑자기 입원했다든가 해외 출장을 갔다든가 그럼 그 사유를 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사유도 없는데 못한다고 행사하지 말아야죠. 그걸 못한다고 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맡아야 돼요. 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혜롭게 그것도 해야 돼요. 내가 틀림없이 해준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러면 사기죄로 돼요. 형법상. 그렇죠? 그러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다. 그래. 그렇게 하고는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 제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2, 3일 후에 나하고 위임계약서를 씁시다 그랬어요. 보내놓고 내가 출입국관리법을 다시 못해줄게요. 근데 그것도 사법고 시험을 6, 7년 하니까 또 법에 대한 마인드가 생기잖아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니까 답이 다 나와요. 어디 누구한테 물어볼 거 없어요.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그렇죠? 양식까지 다 나와요. 근데 그것도 또 나는 또 와서 확인 행정을 하는 거예요. 출입관서도 찾아갔어요. 오묘구에 서울 출입관서가 제일 커요. 거기 갔더니 거기서 직원들이 내가 또 공직에 이렇게 또 했다니까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주면서 양식까지 갖다주면서 이건 이렇게 하세요. 또 내가 확인하지 못했던 범죄 경력증명서 뛸 때 조심하세요. 형제사 잘못되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본국에서 범죄 있으면 안 된다. 안 되니까 또 재산이 3천만 원 이상이나 확인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뭐 그것도 현금 예금증서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나 이런 게 그래가지고 그래 와서 딱 내가 양식까지 가져와서 그 사람 불렀어요. 왔어요. 이 사람이 딱 주면서 설명을 지금 이렇게 했더니 나보고 놀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가 출입국관리 국적 취득하러 다녔더니 이렇게 잘 설명을 사람은 난 처음 봤대요. 그럼 바로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모른다고 겁내지 마세요. 어디 저기대로 자신감 가지고 또 공직이야. 경력이 있잖아요. 그래 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웬만한 거. 우리가 처음에 공직하면 새로 보직받아 다른 직책하면 뭐 알아서 합니까? 자기가 연구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자신감을 잃지 말고 긍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국방부도 이제 국가유공자원 국가 토지 국토 뭐 여러 가지 무슨 문제가 많고 문화체육관광부 이제 아까 내가 법인설립 문화체육관계 방송 가요 TV 이럴 때는 그게 그래 아까 노래 부르라고 해서 노래도 불렀어요. 아마 내 유튜브 보면은 나는 하도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기내주는 공원을 한번 불렀어요. 최고에 가서 최고가 되더라고요. 한 행사하고 재밌는 일이 많아요. 별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까지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해요. 그래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이제 행정안전부는 우리 직접 행정부 소속이죠. 그렇죠. 우리 행정사. 직접 감독관청이죠. 거기서 모든 얼마 전에 제가 행정안전부 교육 담당하는 각 협회 총무가 하나는 이제 교육부에 갔습니다. 내가 대표, 우리 협회 대표로 한 8개가 다 왔어요. 시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왔어요. 그 교육 담당하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행정사 교육. 이걸 좀 안뜰하게 잘하고 행정사 교육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걸, 또 과목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아주 협의하고 왔어요. 행정안전부가 직접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각 시군구에 또 행정안전 이런 관계 담당하는 또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또 뭐 이제 그 외에 농 이쪽에 뭐왜 없는 보건복지법이 많아요. 환경부 그 환경 문제, 예. 고소장도 쓸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우리가 쓰면 안 돼요. 그 변호사나 법무사나. 왜냐면은 근데 이제 경찰 사실은 그것도 경찰에 아까 얘기했는데 경찰 공무원들은 고소장 많이 썼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경찰 공무원들이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그게 이제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직접 써주지 않더라도 보수는 받고 직접 써주면 그건 이제 잘못하면 법무사법이나 변호사법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지 말고 안내해주고 요령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면 되는 거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소송도 우리 국가법에 개인이 누구면 다 소송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안 되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알고 근데 법을 잘 알고 하면은 절대로 다른 법에 걸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진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은 고용노동부도 아까 노동부에서 오신 분도 있고 노무사법이 지난번에 행정사 일을 뭐 많이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건 안 된다. 노무사에 관한 것만 하고 노무분들이 전부 행정사 하는 일까지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강하게 좀 대응을 했어요. 혹시 노동부에서 아까 오신 분 그걸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그게 일단 이제 보류되고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 해야 될 일 지금 전부 다른 사회에서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이거 다 많죠. 국토교통부 아까 토지보상 문제 굉장히 크지 않아요. 아까 토지보상 국토교통부 했다는데 우리 사무소에 국토교통부 있다가 오신 분 한 분 있다가 지금 또 다른 데 가서 토지보상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해양수산부 여기는 기술행정사 관계되는 부서예요. 해양수산부는 기술행정사.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 아까 컨설팅 가지고 계신 분도 오셨죠. 컨설팅 우리 행정도 내가 그래서 컨설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교육에. 네. 왜냐면 컨설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컨설팅이. 그래서 이 컨설팅 문제가 우리 행정사로 해야 될 중요한 문제다. 저도 이제 컨설팅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 컨설팅. 바로 경영하고 행정하고는 똑같아요. 경영하고 뭐예요? 제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할 때 밑에는 경영대학이 있었어. 근데 행정대학원은 조직행정론, 경영대학원은 조직관리론, 행정대학원은 인사행정론, 인사관리론, 재무행정론, 또 재무관리론 그런 똑같이 배우는 내용은 똑같아. 다만 적용 대상이 다르잖아요. 행정학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국가기관, 지방. 경영학은요, 기업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게 다른 거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중소벤처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청단이 이런 일도 우리가 행정사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아시면 되죠. 근데 청단위 관청은 또 이제 전부 지금 대전에 많이 있죠. 그렇죠? 그 세종시에 중앙구청 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하는 일이 행정사가 많다. 이런 거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그 일도 우리가 행정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사 이 수와 올해 특히 행정사가 바뀐 숫자가 바뀌고 해서 내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강의를 말씀드렸습니다.